안녕하세요. 브리오입니다. 자, 이번 주도 1월 4일자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나온 KB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서 서울고 수도권 지역은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한번 다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의 매매가와 전세가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0.41에서 0.34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세가 역시 0.28에서 0.23으로 조금 역시 이번 주 역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조정적 발표 이후에 그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지난 12월 28일 지난주였죠. 조금 움직임이 다시 살아난 듯 했던 모습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 주에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 자체를 봤었을 때는 매매가 상승률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전세가격 상승세 역시 지난 10월 달과 비교하게 되면 조금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세가격 상승세가 멈췄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매가 상승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움직임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률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주 0.45 굉장히 강했던 모습에서 0.39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수치를 가지고 0.39 이 수치를 가지고 주춤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북이 다시 0.48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강남 같은 경우는 0.32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강북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이제 서울의 가격 자체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그 다음에 신고가를 달성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남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강북 지역의 강세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라든지 동대문구 마포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그 직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름대로는 좀 주춤했던 모습이 있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주변부의 움직임, 강세에 따라서 나머지 지역도 함께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도 지난주 0.45에서 0.48로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마찬가지 매매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편차를 두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성동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그다음에 서초구의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은 지난 10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했던 모습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매매 가격이 또 밑으로 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강세가 주춤한 이유가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경기도도 지난주 0.51에서 0.49로 주춤, 그러나 사실상 주춤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강세 부지기는 꽤 유지되고 있고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전세 가격은 0.29에서 0.30으로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도 역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의 강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이 고양시 지역의 움직임이 지금 거의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거의 한 달 반, 거의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고양시 지역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양시의 강세 이후에 제가 언급을 했던
의정부 지역의 강세 역시 지난 0.93, 0.91을 했던 그 12월 초의 모습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일단 그동안 강했던 지역이었죠. 김포 지역하고 파주 지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포 지역, 파주 지역도 조정 지역 이후에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주춤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전통의 강세 지역이었던 뭐 남양주라든지 용인 지역 이런 부분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 결국에는 이제 서울의 강세가 수도권까지 분위기가 흘러서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산 지역하고 양주 지역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안산 지역의 강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양주는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외곽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이 속도가 점차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눈에 좀 띄는 지역이 좀 몇 군데가 좀 보입니다. 몇 군데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상당히 주춤했던 모습이었던 과천이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춤했던 중심부 지역이었던 경기도 중심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과천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표현했던 경기 남부 지역의 지역하고 그다음에 평택이라든지 이제 오산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직 움직임이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오산 지역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평택, 오산, 뭐 안성 뭐 이런 쪽 지역이 아무래도 경기도 남부 지역, 충남에 가까운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움직임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오산의 움직임까지 지난주 제가 안산과 양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의 강세 여전히 유지 그리고 오산까지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 바로 그동안은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이 동두천 지역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려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지역이 중심 지역이라고 말했던 서울 근교 지역이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하다. 그리고 점차 외곽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외곽 지역의 움직임까지도 강한 형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시차가 있는 게 평택 지역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택 지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지난 몇 주간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연속해서 지금 2주 정도 0.16, 0.14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이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심리가 외곽까지 번져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지역은 사실 전세 가격을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전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곧바로 매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강했던 지난 10월 달부터 비교하게 되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전세 가격 강세가 매매 가격으로 넘어온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타나는 전세 가격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습은 후반부장에서 나타나는 전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공급 물량 부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번져나가는 현상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어쨌든 이번 주에 참 재밌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오산과 동두천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0.24에서 0.22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의 모습이 워낙 주춤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모습은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 그동안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의 강호인 연수구 지역이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인천의 중심부인 연수구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에 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부평구와 서구 지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인천의 모든 움직임이 크게 외부 사람들한테까지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관심을 둘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천의 매매가는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인천의 움직임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매매가 상승을 통해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 연수구 지역의 강세가 다시 한번 이 주변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매매가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번 주는 지난주에 잠깐 심리가 죽었다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다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흔히 말하는 캐파 상승의 동력은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 움직임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번 주 한 주만을 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률 추이도 조금 주춤한 듯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매매가로 전이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항상 나타났던 것을 봤었을 때 유의미하게 전세가격 상승률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지금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월달하고 2월달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이사철이라고 하는 그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상승률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월달, 2월달의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4일자 KB 현황을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그 다음 주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